아유, 맞아요. 원래는 이거 이제 1년 전서부터 하려고 했는데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뭐 이거 하나 하려고 하면 딴 데서 발목 잡고 저거 하려면 발목 잡고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제가 깨우친 거는 네. 아, 하늘은 반드시 만약에 신이 있거나 하늘이 있다면 반드시 행복만 주는 게 아니라 시련도 동시에 주면서 그 속에서 지혜를 찾게 하더라고요. 그냥 복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때도 말씀드린 게 제가 느낀 거는 인생에서 시련을 받으면 그걸 극복하고 한 계단 올라가고 더 큰 거 오고 더 큰 거 극복하고 해서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면 자기가 정상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돌아가신 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인데 살면서 그걸 느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김세진 작가님도 이렇게 뵙게 되고 우리 협회에서 활동하시다 또 보게 되고 행사에서도 보게 되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느낀 게 아, 대단한 청년이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난 솔직히 몰랐어. 아, 저 친구는 육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충분히 내가 볼 때 별도 달 수 있는 친구, 눈빛도 좋고 관상도 좋은데 뭐지? 근데 딱 이렇게 지켜보면은 아, 자기 주관도 있고 캐릭터가 있고 더 지켜보니까 아, 사명감, 소명감, 국가관 뭐 육사 나오고 군인 출신이니까 뭐 국가관 투철하겠지. 근데 그것을 비욘드 넘어서는 그런 어떤 리더십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보다가 권태환 회장님께도 막 물어보고 어떤 친구예요? 대단한 친구라고 이제 그러면서 아, 저 친구랑 한번 좀 깊게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세상의 인연법이 참 신기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석의 예스폴드 오늘 두 번째 손님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존경하는 김세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아마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따로 이제 자막이 가겠지만 페이스북에서 김세진 또는 코리아 세진이라고 치면요. 금방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공을 넘겨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군생활 5년을 마치고 전역을 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또 이렇게 예비역 복무를 이어가고 있고 전역하고 나서는 건명원이라는 학교를 졸업한 뒤에 뱅크샐러드라는 곳에서 이제 스타트업 서비스를 함께 만들고 또 조직문화팀을 이끌고 그랬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책을 좀 썼는데 나를 외치다라는 책, 그리고 일본 메이지 유신의 아버지이자 한반도를 정벌해야 된다는 이론을 집대성했던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인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요시다 쇼인 시대를 반역하다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한국군의 역사를 좀 국제관계와 또 이렇게 지피지기하는 입장에서 써서 한국군의 뿌리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식민을 당했는지, 그리고 독립운동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요. 지금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뒤에 태제연구재단이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서 인류사의 미래, 또 디지털이 가져올 혁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 코리아 세진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냥 뭐 소개가 그냥 일취월장입니다. 제가 지금 딱 말씀하시면서 요시다 쇼인 시대를 반역하다. 갑자기 순간 딱 스친 게 영화 서울의 봄이. 서울의 봄. 우리는 이 개념이야. 일본은 벌써 오래전에 이렇게 혁신적인 그런 좋은 의미의 반역. 그렇죠. 아주 잘 소개해 주셨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김세진 작가가 어떤 캐릭터고 얼마나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왜 존경하고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자, 이제 저희가 뭐 바쁘시고 귀하신 분을 모셨으니까 좀 질문을 좀 사전에 많이 드렸어요. 한 제가 보니까 15개, 한 14개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강력하게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군 출신이시고 또 엘리트 장교 출신이십니다. 지금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최근에 어떤 군 정신전력 그 기본교재 논란이 우리가 이제 뉴스에 크게 한번 나왔죠.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뭐 격려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한반도에 있는 그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지 어떤 분쟁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제 그 어떤 많이 그 선동이 되기도 했었고 혼란도 있었죠. 제가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 논란과 관련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진정한 K 군대의 정신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작가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논란이 됐던 정신전력 기본교육교재 요거는 5년마다 한 번씩 만듭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좀 균형 잡힌 내용으로 장병들을 교육하는 교재를 만드는 것인데 이번에 발표된 걸 보고 많은 분들이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구체적인 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문제의 핵심이 뭐냐라고 짚자면 너무 엉성하게 너무 서투르게 교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역 장교들을 모아서 주로 현역 장교들을 모아서 외부 감수 인원들은 약간 뭐랄까 이 들러리 형식으로 활용을 했죠.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 정권의 눈치를 보려고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요직자들이 너무 욕심을 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교재 자체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고 왜 역사를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의 측면도 다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만든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게 고려를 안 해서 만들었다. 도대체 왜 이런 불장난을 저질렀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국방부 장관께서는 넘버원 정책이 정신전력 강화입니다. 저는 조금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그게 가장 먼저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신전력 중요합니다. 근데 정신전력이 말로 가르쳐서 강요를 해서 나오는 것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도 정신전력은 강인한 체력 단련 그리고 실전적인 훈련을 강화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거 읽어라, 이거 암기해라 해서 나오는 게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뭐 응징하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즉강끝 원칙에 따라서 과도한 행정소요, 전투부대에 있는 과도한 행정소요를 즉강끝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을 즉강끝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위에 계신 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외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후배 장교였던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강끝 바뀌어야 됩니다. 뭐부터? 지휘부의 인식부터요. 세지요. 자, 이것이 바로 김세진 작가의 매력이에요. 그 즉강끝이라는 네. 말을 일반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현 신원식 국방부 장관께서 이제 네. 취임을 하시면서 네. 북한에 도발이 있으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라 해가지고 즉강끝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다행입니다. 또 옛날처럼 쏠까요 말까요 이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작가님께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대한민국 군대의 어떤 강인한 정신력은 물론 어떤 이론으로도 나오고 교재로도 나오고 텍스트로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군인들의 사기, 훈련, 어떤 뭐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만 군인들의 어떤 복지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그 어떤 정신력, K군대의 정신력이 더 배가가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전 장병들의 경우에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방부 지휘부 차원에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여정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김정은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장병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북한이 북한의 위협 자체를 젊은 세대는 북한의 위협 자체 그리고 북한의 도발들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그걸 지지하거나 응원하거나 혹은 거기에 동조되는 사람 솔직히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전력에 대한 그 학습은 이미 평상시에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옛날 방식으로 사고 방식을 옛날 그 본인들이 해오셨던 지휘 방식대로 지금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누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고 하느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디지털화된 세대를 가장 아날로그, 가장 오래된 분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것부터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절실합니다. 배경음악으로 꼰대. 네. 지금 좋은 말씀 너무 절실한 변화죠. 해주셨고, 저는 굉장히 인터레스팅하다고 딱 느낀 게 그 핸드폰 딱 이제 무슨 군인이 핸드폰이야 뭐 음란 뭐 이거 보고 뭐 도박하고 말이야 군인이 말이야 들어가가지고 이제 철 들고 나와야지 무슨 놀러 갔어 뭐 고스톱이나 한 게임 지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의 어떤 발상이죠. 왜 요즘 청년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핸드폰이 그런 용도로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고 꼰대인데 반대로 정보의 투명화 북한 김여정 김정은이가 핵폭탄이 그렇죠. 바로 핸드폰이 오히려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임팩트를 저 방금 순간 느껴서 방금 양심선언하며 나도 꼰대가 되겠구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장군님들, 높은 지휘관님들께서 자신들이 훈련받고 자신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어떤 그런 리더십보다는 좀 더 현대 사회, 현대 우리 미래 사회 그 병장들, 그 청년들의 그런 속마음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터놓을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드려요. 민감한 군대는 좀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3번 질문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이게 제가 이제 김세진 작가님 그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하나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배경화면으로 사진이 하나 뜰 텐데요. 군 장교들의 그 관사라고 그러죠? BOQ 같은 거. 이건 뭐 60년대 수준도 아니고.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을 제외하고 일반 야전 부대에 있는 군인들, 육해 공군 포함해서요. 장병들과 그 가족분들이 사는 숙소의 현실이 좀 많이 처참합니다. 그 육군 소령으로 진급을 하면 육군 대학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이제 대전에 자운대라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그 군 숙소 아파트가요.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군인 가족들이 10개월 동안 살면서 남편이 교육받는 거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또 자녀 보통 두세 네.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일반 야전 부대에 있는 그 독신 숙소에 가보면 그 녹이 너무 슬어 있어가지고 녹물이 아니라 이제 초록색 물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제 숙소에서 쥐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새벽에 그 쉬가 마려워서 화장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쥐가 변기 위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갑자기 변기 속으로 쑥 들어가서 헤엄쳐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찾아보고 알았어요. 쥐가 헤엄을 진짜 잘 친다는 것을. 그런 환경에서 지금 장병들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뭐 그분들도 지금 서울에 이게 무슨 그렇게 낙후된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게 이제 군 장병들, 이 나라를 지킨다는 이 간부들과 장병들이 살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병사들의 숙소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장교와 부사관들의 숙소는 아주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부대가 통폐합되면서 더 이상 예산을 주질 않아요. 없어지는 부대는 예산을 일절 주지 않습니다. 어떤 예산을? 시설 보수 예산을. 그래서 더 열악한 상황에서 지내고 있는 군 장병과 가족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뭐 이제 민간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미사일 하나 녹이면은 그 돈 나올 텐데 이제 그런 그렇기도 하죠. 많이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사병들 월급이 아마 내년서부터 병장이 120만 원이 150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어떤 그 장교 하사관 분들하고도 뭐 큰 차이가 뭐 안 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초급 소위, 처음 임관한 소위 그리고 하사들이 받는 실제 급여가 200만 원이 채 안 되죠. 기본급이. 아마 이제 병장의
급여와 비슷해지는. 이제 그 친구들이 네. 밥 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병장들이 소대장님 저희 이번엔 제가 사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진짜로 나오고 있는 단계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병장 때 6,700원 받았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진짜 현타입니다. 네, 물론 병장들, 장병들의 처우가 좋아지는 건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그만큼 군 생활에 대한 처우를 보상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네. 군 혁신이 필요한 분야에 네.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데 어떤 그 임금적인 거, 뭐 복지 또 뭐 말씀해 주실 싶은 파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휘부와 수뇌부들의 정신개혁이라고 좀 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 군생활 할 때도 그랬었는데 장군님들 중에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분 얼마나 계실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후배 장교에게 제보를 받은 건데 영어 공부하는 중이가 있습니다. 그걸 본 장군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육사 출신 장군이 야, 지금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는 지금 골프 배워야 돼 라고 하고 있어요. 그 장교가 영어를 배웠던 이유는 한미연합 작전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고 본인도 한미동맹에서 좀 더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딱 그걸 본 장군이 야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야 너 골프 배워야 될 때야 라운딩 하자 이러는 장군이 육사 출신 선배인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그 병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갖고 있고 그런 장군들이 모여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건 제가 육사 총동창회 임원이기도 한데 선배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로 저는 군의 개혁 국방개혁을 위해서 일단은 군 수뇌부의 정신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뀔 수 없다. 더불어서 국방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군인들의 역량에 딸려서인지 혹은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계신 그 공무원분들의 이제 역량이 너무 강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방부를 공무원들이 장악했습니다. 현역 군인들의 말을 거의 안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거기에 심지어 군대를 전혀 모르는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정부 중요 부처들이 다 세종으로 내려갔죠. 네. 서울의 용산에서 근무할 수 있는 메리트가 국방부에 있는 겁니다. 아주 뭐 핵심 자리에 딱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국방부 자체가 야전부대와의 괴리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지금 정책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탁상공론들이 반영되고 기획되고 반영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너무 강해지고 있어서 군의 혁신을 위해서는 뭐 처우 개선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지휘부의 정신 개혁 그리고 국방부 개혁, 조직 개혁 이런 게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 이제 전역을 하셨고 사회에 계신데도 작가를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런 군 혁신에 대한 어떤 노하우, 하우투 그 방법을 제가 여쭤봤는데 굉장히 그 냉철하고 아주 천밀하게 이걸 바라보고 계시고 참고로 저는 현재 국방부 정책자입니다. 그러실까? 갑자기 이제 땀 여기 많이 들리고 괜찮고요. 그 너무나 귀한 제안입니다. 그 첫 번째 아까 골프 거는 이제 제가 딱 봤을 때는 그 아무리 그 통역 기술이 뭐 기계가 이렇게 발달을 해도 당연히 인간이 어떤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죠. 한미연합 어떤 작전 능력을 위해서 무슨 뭐 번역기 갖다 대고 할 겁니까? 당연히 그 언어 능력을 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필수적인데 네. 그 이제 뭐 어떤 장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이제 자기 위치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골프가 이제 또 사교고 또 뭐 그런 어떤 자기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때와 장소라는 게 있는데 그 공부하는 분한테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리저너블한 조언도 아니고 그냥 의욕이 좀 넘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김생 작가님의 의견에 크게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휘관들의 장군님들의 그런 사고방식이 현실과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제가 실은 아까 골프 질문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군대 골프장은 그렇게 뭐 예약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돼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가 그렇게 시간이 많으신지 골프장을 많이 가시는지 뭐 저는 골프를 안 치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고생하시니까 뭐 복지라든가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어떤 젊은 청년이 어떤 그 자신의 이건 저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아는 척을 하는 건 그건 건방진 거고요. 우리 김세진 작가님은 그래도 육군사관학교에서 소위 중위 대위 그리고 소령 전역 하셔가지고 자기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네트워킹으로 다 그것을 그 경험치기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보시는 어떠한 그런 장군님들, 장교들께서는 아마 크게 한방 정말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아까 그리고 현장과 국방부가 이제 그 점점 이제 괴리되는 그 현상은 너무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정책 어떤 결정자, 입안자들께서는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하나하나씩 이런 실타래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드릴게요. 관사 문제는 뭐 그러면 어떻게 좀 더 뭐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어떤 뭐 정책이라든가 뭐 그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관사는 계속해서 그 시설 예산을 쉽게 말해서 태운다고 하죠. 네. 시설 예산을 올려서 이제 계속해서 그 바뀌는 과정에 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건물을 짓고 이런 게 되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획기적인 대안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해서 좀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이 하듯이 그 군 부대 지역에 있는 분양되지 않은 곳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좀 이런 좀 국방부가 다 해야 된다라는 틀을 좀 넘어서 다른 부처와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지도 좀 논의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전 그 군부대 주변에 진짜 뭐 빈집이라든가 그런 땅도 많은 것 같은데 이건 단순한 생각이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 모듈형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금방 짓습니다. 금방 만들죠. 시멘트나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서 결국은 뭐 또 뭐 예산이 뭐 어쩌고 그렇게 말씀하실 테지만 과거부터 해왔던 말씀이고요. 지금 바뀌지 않으면 내일도 안 바뀌고 내일 모레도 안 네. 바뀝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께서 이 귀한 말씀을 잘 좀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사실 이권 업체들과 예비역들의 이권도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산 비리와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회가 너무 정체돼 있습니다. 그런 병목 형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보면서 각 분야별로 진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노베이션, 예, 알겠습니다.